긍정적인 분들은 사실상 여기서 선택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정적인 분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은 전남 순천으로 지금 왔고요. 뒤에 보이시는 차량은 이제 2.5돈 마이티 익스 탑차예요. 이제 익스 탑차라는 게 뭐냐면 일반 내장 탑보다는 더 높아요. 더 높아서 뭐 이런 LG전자 가전제품을 납품하는 차량들이나 아니면 이삿짐 차량으로 많이들 쓰고, 그리고 이 차량은 뒷면에 이제 짐을 내리고 올리고 하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이제 리프트가 장착이 되어진 차량이고요. 높이는 2250, 폭은 2m, 그리고 길이는 4430이 나오는 탑차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양문형 개폐여서 뭐 짐을 올리고 내리고 좀 쉽게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이 차량을 보러 온 이유가 판매자분께서 허리 쪽이랑 좀 목 쪽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운행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셔가지고 매입 처리로 지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지금 보러 3시간이 걸려서 내려왔고, 차량 상태 한번 제가 확인하면서 최종적인 매입 협의까지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거의 80~90% 이상 남아 있고요. 앞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많이 남아 있으시고, 이게 여기 전남 같은 경우에는 시골길이나 이런 데를 많이 다니셔서 좀 기스가 더 많은 편이에요, 윗지방보다는. 그래서 나뭇가지에 긁힌 자국들이 좀 많이 있고, 어차피 이런 거는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도색을 다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리프트도 잘 작동을 합니다. 이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작동을 시켜볼 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도 판단해 보시면 좋겠지만, 리프트에 달려있는 실린더 그런 부분들에 누유 같은 것들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 열고 내리실 때 무거운 짐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내릴 수 있는 역할이라 보시면 되고, 전체적인 차량 탑차 안쪽 상태는 양호합니다. 외관이야 뭐 기스랑 이런 게 많아가지고 감안할 수밖에 없겠지만요. 그리고 여기 임팩트도 2개로 되어 있어서 뭐 고정하거나 할 때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도 고리를 걸 수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높이도 상당히 높죠. 이런 차량들은 저희가 매입을 해온다고 해도 금방금방 나가는 차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고정적으로 이렇게 납품하거나 이삿짐으로 쓰거나 이런 분들 아니면 쉽사리 거래되는 차는 아니다 보니까, 갖고 가더라도 만들어 놓고 판매까지 시일이 좀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의 연식은 어떻게 되나요? 얘는 지금 21년 1월식, 그러니까 거의 지금 2년이 다 돼가죠. 아직 정확한 AS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아마 AS가 어느 정도는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어 그리고 사고 이력 같은 건 없고, 탑도 한번 들어봐서, 탑도 보시면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뭐 깔끔하고, 그리고 누유 같은 것도 없고, 어디 호수 같은 거에서 문제되는 것도 없고, 녹슨 흔적도 없는 컨디션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도 이 정도면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고요. 뭐 교체는 나중에 해야겠지만 얘는 전체적으로 다 깔끔합니다. 차량 키로수 보시면 실 키로수가 57,000km예요. 50,000km밖에 안 뛴 차량이기 때문에 하자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을 거고, 제가 시동을 걸어봐도 뭐 엔진 소리도 생각보다 너무 부드럽거든요. 그러니까 소리 자체가 너무 부드럽긴 해요. 들어보시면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기아도 부드럽게 잘 변속이 되고, 전체적인 특이사항은 보이진 않아요. 50,000km밖에 안 뛴 차량이고, 고정적으로 이제 뭐 장거리 다닌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차주분하고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차는 다 봤고요. 번호판,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차량은 제가 매입을 바로 해가더라도 번호판은 요즘에는 매수가 많이 없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네. 그게 얼마나 걸릴지 저도 모르겠어요. 가서 한 번 더 매수자분들을 찾아보고 구하는 분들을 이제 구해서 빠르게 번호판이 넘어가야만 차량도 저희 상사로 이전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 중간에 진짜 운 좋게 차하고 번호판이랑 같이 사겠다는 분이 있으면 좋은데, 이 차는 그렇게 자주 나가는 차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좀 희박할 것 같고,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번호판은 최대한 빨리 결회를 도와드려서, 네. 대신 이제 만약에 시간이 좀 더 지체돼가지고 제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도 진행이 안 되면 번호판 금액은 조금 빠질 수 있다는 점. 네. 제가 말씀드린 금액보다 다른 데에서 가져가겠다는 금액이 더 높으면 저는 이 차량을 이제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한 데서는 그게 정확히 없었어요. 번호판이 얼마까지 갖고 가겠다라는 거는 차량에 대해서만 신경 쓰고. 그쪽도 똑같이 그 번호판이 3,000. 3,000인데 그렇게 말씀하셨고, 언제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그쵸. 그거는 그쪽도 똑같이 저한테 이제 양순이 나타나야 거래를 할 수 있다. 네. 근데 그 양순이 언제 나타날지는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차주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판매를 하시는 건지만 좀 얘기해 주시면,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고정 운송하는 일머리인데 급하게 판다고 팔리는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파시는지. 몸이 이제 좀 많이 목이랑 허리랑 조금 몸이 받쳐주지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정리를 하는 부분이 좀 있고. 실례가 안 되면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전자납품을 하면서 매출이나 아니면 뭐 그런 비용들이 사장님은 얼마만큼 나오시는지. 다 틀리겠지만. 그쵸. 기사마다 다 틀린데 열심히 하면 본인한테는 최소 500 이상은 500 이상은 네. 순수익이요? 순수익이 500 이상은 다 떼고? 네, 포 떼고 다 떼고. 그게 근데 그러면 건당 비용이에요? 네, 이제 물건마다 다 단가 달라서. 그리고 이제 또 여러 명이 또 어떻게 등급이 있어서 그거 이게 혼자 다니는 건 아니죠? 둘이서 아니죠. 둘이 다니는 거예요? 네, 그분은 제가 월급을 챙겨드리는 거고 사장님이 받은 월급에서? 제가 월급 받으면서 주고 나서 다 띄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주고 남은 금액 500 정도 그렇죠, 대략? 그렇죠. 네. 그럼 이 지금 전자 납품하는 거를 아무나 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는 못하고 최소 부기사로 1년 정도는 부기사란 말 옆에 타고 다니는 타고 분? 다니는 분이 이제 최소 1년 정도는 옆에서 서브를 좀 해주고 도와주면서 이 일이 어떤 식인지, 설치가 좀 전문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고객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뭐 가전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위쪽에서 머리 써가지고 하는 사람들이고, 저희는 직접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가전을 설치하고 고객들과 만나서 또 고객 컴플레인도 직접 듣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전문직 플러스 서비스직도 어떻게 들어다 보니까 옆에서 배울 게 좀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지켜보면서 기사를 하려면 저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너무 전문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또 스트레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부기사는 직접 구하시는 거예요? 부기사 직접 구합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지인을 통해서 구하고, 뭐 부기사들의 친구 그래서 구할 수도 있고. 그럼 혹시 이 차량이랑 번호판만 구해서 들어가면 네. 다른 비용 낼 건 없어요? 회사에다 낼 거나 아니면은 처음에 교육받을 때 교육비 같은 거. 교육비 뭐 몇십만 원 있고, 근데 그거는 합격을 하면 돌려줘요. 합격을 하면 돌려주는 비용이고, 돈 들어가는 거 각 공구 이런 것들. 공구 공구. 그러면은 이 일자리가 꽉 차면 못 들어가잖아요. 티오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티오가 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자체에서 이제 티오를 넣거나 늘리거나 아니면 중간에 있던 기사가 그만둔다거나 그렇게 해서 티오가 나야지만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운이 좋으면 뭐 6개월 만에 타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좀 좋아야죠, 타이밍이. 어쨌든 자리도 합격도 있고, 나야 되고. 합격도 해야 되고 자리도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돈도 처음에 이제 기사 바로 월급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음 달 25일 들어오기 때문에 예.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정도의 목돈을 가지고 있어야 그렇죠. 부기사 월급 주고 공구 사고 뭐 그 정도는 또 있어야지만 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부기사 하면서 돈 모으면 되는 거니까 그건 어렵지가 않은데 아무나 쉽게 할 수도 있지는 않고, 수도권 같은 데는 당연히 이제 너무 일자리가 많기도 하지만 지방 같은 데서 그 버리는 여기가 좀 적은 편은 아니잖아요, 지방에서. 그래서 그렇죠. 긍정적인 분들은 사실상 여기서 선택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정적인 분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렇죠. 좀 장단점이 다 있으시니까. 필요합니다. 네. 그럼 사장님, 제가 또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차량을 구매하면서 들어갔던 비용들 혹시 좀 얘기해 주시면. 저는 이제 한 5,200 정도 들어간 것 같고. 부가세 포함해서요?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게이트랑 탑이랑 해서 한 1,000만 원 조금 넘어 들어갔고, 1,200? 그 정도 들어갔대요. 게이트랑 다 합쳐서? 그렇죠. 그리고 번호판이 제가 구매했을 때 2,850. 그때는 조금 더 저렴했네요. 네, 2,850 샀고. 아마 그때처럼 금액이 지금 갈 수도 있어요, 사장님.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지금 토탈로 따지면 번호판 제외하고 샷값으로는 대략 한 6,200 정도. 6,200 정도. 포함해서 6,200 정도 생각하시면. 부가세 환급 받으셔가지고 그러면은 차량 공급가액으로만은 5,000 한 700, 800 정도 됐겠네요. 그렇죠. 나머지 이제 옵션들은 다 제가 또. 네, 한 그렇죠. 거라서 내비게이션이나 뭐 후방 카메라 블랙스 다 제가 단 거거든요. 사장님이랑 이제 계약 마무리하고 그러고 저도 이제 복귀할 수 있도록 할게요. 과장님, 판매자분이랑 이야기하실 때 넘버가 잘 안 나간다 하셨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요즘에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몇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뭐 기름값 비싸고 대출 안 되고, 대출 된다고 해도 이율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이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실 거야. 그리고 이제 화물일을 시작하려고 해도 지금 진행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개별 넘버를 구매하신 분들이 많이 줄었겠지. 차량을 구매하면서 개별 넘버를 같이 구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개별 넘버를 구하시는 분보다 파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자를 구하기가 전보다는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개별 넘버를 팔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시기인데, 이렇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시기도 할 거예요. 개별 넘버를 그냥 뭐 직트럭이든 아니면은 뭐 개인이든 좀 넘길 만한 데를 미리 정해놓아가지고 넘겨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개별 넘버라는 거는 아무한테나 넘길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장에 차가 필요하신 분, 차를 구하신 분, 이런 분들이 개별 넘버를 구해서 차량에 부착을 하는 건데, 내가 만약에 개별 넘버를 사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해도 내 명의로 내려놓으면 6개월 동안 내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못 넘겨.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넘버가 필요한 분한테밖에 넘길 수가 없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거는 세세하게 풀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지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런 영상을 가지고 조금 더 세분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야기 쉽게 한번 남겨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구매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개별 넘버 나가는 게 수월하진 않다라고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